안녕하세요. 2조 오리스트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스트는 2015년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설립된 B2B 플랫폼으로 중소기업 판매자들이 대형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리스트의 주요 수익원은 플랫폼 및 서비스 구독료, 거래 수수료, 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게 브라질 이커머스 시장 특성 및 고객 행동 패턴을 고려한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 분석은 오리스트의 판매, 물류, 마케팅, 소비자 만족도 관련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하여 B2B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대시보드로 시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총 11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이커머스 섹션은 구매자와 제품의 초점을, 두 번째 마케팅 퍼널 섹션은 판매자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리뷰 코멘트 관련 칼럼은 제거하였으며 날짜 칼럼들 기준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거했고 리뷰 작성일이 고객 수령일보다 빠른 경우는 이상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상치 처리 기법을 활용하였으나 정상 데이터로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이커머스에서 주요 활용되는 KPI 지표입니다. AOV와 CLV의 값이 매우 유사한 이유는 현저히 낮은 재구매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별 매출 및 판매량은 설립 이후 월 매출 10만 헤알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는데요. 재구매율은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고객 생애 가치는 150에서 20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2017년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출에 높은 기여를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량 탑3를 살펴보니 베드베스 앤 테이블, 퍼니처 앤 데코, 가든 앤 툴스, 생필품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주로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카테고리별 AOV를 살펴보니 농업과 상업 관련 용품의 판매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1위, 아그로 인더스트리는 브라질 GDP 성장률에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성장 배경에 농업과 기업형 영농이 있었기에 이런 성향이 매출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준으로 전후 객단가 및 할부율이 장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세일 기간에 소비가 집중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브라질 시장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의 오리스트의 매출 산점도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낮은 주문 횟수로 이루어지며 1회 주문 고객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주문 횟수가 많으면서 높은 금액을 결제하는 고객, 오른쪽 위쪽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소극적인 소비 패턴이므로 확인됩니다. 매출 상위 1%의 평균 구매 금액은 원화로 약 43만 원 정도로 일반 고객의 평균 구매 금액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반 고객의 평균 금액이 3만 원에 그친 이유는 낮은 브라질 평균 월급이 약 83만 원인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구매 카테고리는 생필품 등으로 고가 위주의 소비 시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질 주변 소비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전체 주문 금액이 높은 곳들은 브라질의 경제 3도시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객단가를 비교해 보았더니 파라이바, 아크리, 론도니아 같은 아마존 인접 지역 및 국경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도시의 소비 단가가 소도시들보다 낮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CLV를 기준으로 고객 세그멘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로우 그룹의 평균 주문 금액은 43헤알이며 주 구매 카테고리는 CD와 DVD였습니다. 로우 그룹의 평균 CLV가 높은 소비자는 상파울레에 거주하며 판매자는 파라이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 그룹의 평균 주문 금액은 366헤알이며 주 구매 카테고리는 컴퓨터였습니다. 하이 그룹의 평균 CLV가 높은 소비자는 파라이바에 거주하며 판매자는 아마조나스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CLV 그룹별 지역과 지역별 GDP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로우 그룹은 상파울루 등 대도시 지역으로 잦은 주문 빈도, 오프라인 접근성 용이, 전자상거래 활발 등으로 높은 GDP에도 불구하고 낮은 단가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이 그룹은 파라이바 등 외곽 지역으로 운임료가 높고 물류 허브의 부재로 낮은 GDP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브라질 시장 결제 패턴 분석입니다. 오리스트의 결제 기록 중 신용카드 결제가 전체 주문의 74%, 볼레토 20%, 바우처는 5%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한두 번의 결제로 처리되고 있으며 할부 결제는 일시불 50%, 할부 결제 50%로 소액 결제에도 할부가 보편화된 브라질 소비 심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낮은 평균 소득으로 소액 결제가 필요한 소비자,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는 판매자, 또 할부 소비 문화로 할부 결제 건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레토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것은 꼭 은행이 발행하는 지불용 바우처를 말하며 브라질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약 15%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결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상치 처리 중 제품 배송 전에 작성된 리뷰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주문 데이터의 배송 지연 여부를 조회한 결과 65%는 배송 지연 상태였습니다. 또한 평균 리뷰 점수는 고작 2점대에 불과했으며 리뷰 코멘트는 배송 지연과 관련된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송 전 작성된 리뷰는 늦은 배송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 만족도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배송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해 구매자의 만족도 상승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송 지연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에 따른 배송 일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가 동일한 경우이고 우측은 다른 경우입니다. 동일한 주의 경우 1에서 5일 정도 소요되었고 다른 주인 경우 10에서 20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가 다를 때 일반적으로 배송일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배송일 수가 다소 높은 주가 존재합니다. 바로 MT, BA, ES 주들입니다. MT와 BA는 모두 브라질에서 가장 큰 주들 중 하나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배송 지연이 잦은 지역입니다. 반면 ES는 MT, BA와 각각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작은 면적에 비해 확연하게 배송 일수가 높았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른 주일 때 상대적으로 배송 일수가 적은 케이스는 총 4가지였는데요. 우선 RN에서 MG, PA에서 PR의 경우는 인접한 주가 아님에도 평균 배송 일수는 단 3일이었습니다. 반면 인접한 주에 해당하는 RN, PB, PE는 PB에서 각 지역으로 배송될 때 각각 4.5일, 3일씩 걸렸으나 반대의 경우 배송 일수가 3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PB에서 PE와 RN으로 배송될 때 활용되는 물류망의 최적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송 지연 여부, 그리고 배송 지연이 판매자와 구매자 중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배송 지연은 배송 완료일이 배송 예정일보다 클 때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배송 업체에 전달된 날짜가 배송 마감일보다 클 때 판매자의 지연, 작을 경우 물류회사의 지연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주문 건수가 적은 지역은 배송 지연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주만 필터링하였습니다. 오른쪽은 1000건 이상의 주문 건수를 가진 주별 지연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두 지역은 SP와 RJ인데요. SP 배송 지연 건수는 RJ보다 많지만 배송 지연율은 RJ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와 판매자에 의한 배송 지연을 각각 확인할 결과 RJ주 배송 지연의 77%는 물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60%가 나온 SP보다 20%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RJ를 둘러싼 물류망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판매자의 주가 RJ이면서 배송 지연율이 10% 이상인 케이스는 각각 SP에서 RJ, PR에서 RJ로 배송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PR, SP, RJ 물류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리뷰 기반 고객 만족도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문의 78% 이상이 평점 4에서 5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신뢰도와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만족도 상위 카테고리는 음반, 아동 의류 등으로 약 4.5점대의 높은 평균 리뷰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카테고리의 보안 서비스, 가구류 등은 약 2.5에서 3.6점대로 고객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점이 낮은 제품 카테고리들에 좀 더 드릴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5점으로 가장 평균 평점이 낮았던 보안 서비스는 주문건이 총 2개로 카테고리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 가구류에서는 1점 평점을 257번이나 받은 이력의 악성 판매자가 확인되었으며 원인은 소비자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 리뷰 코멘트 중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보면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퍼널 분석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적은 오리스트 플랫폼에 유입되는 리드 중 어떤 유형이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전환율이 높은 셀러를 조기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약 8,000명의 리드 고객이 마케팅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실제로 오리스트와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계약 후 실제 활동 중인 셀러는 절반 이상이나 이탈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리드의 품질과 전환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효한 리드를 선별하고 이탈률을 개선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본 분석은 오리스트의 리드가 셀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입 소요 시간, 담당자별 전환 성과, 도메인 기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문제점은 리드 고객의 가입 소요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것입니다. 평균 고객의 가입 일수가 48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가입 지연 리드는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전환 기준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실질적인 전환 성과와 소요 시간 분표를 고려하여 20일 이내 전환을 이상적인 기준선으로 제안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영업사원들 간의 역량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영업사원들, 즉 SD 그리고 SDR 간의 가입 전환 일수 및 리드 전환의 극명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304일 이상의 전환 일수 차이가 있었는데요. 해당 데이터만으로는 오리스트의 인사 정책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환이 더딘 영업사원에 대한 리드 재배치 또는 점검이 전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브라질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환율이 낮다는 것인데요. 브라질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율이 저조하며 대형 플랫폼보다는 오프라인 및 지역 소매 상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연 유입 리드의 전환율이 낮은 원인은 단순한 내부 문제만이 아닌 브라질 시장의 오프라인 중심 소비 패턴과 전자상거래의 저조한 활성화라는 시장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오리스트에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찾기 위해 리드 분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4가지 동물 모델로 분류했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842명 중 분류가 가능한 649명으로 한정됐습니다. 해당 리드 분류에는 고양이, 독수리, 상어, 늑대로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겟 리드 모델의 선정 기준으로 기준 지표 설정, 유입 경로 분석 및 활동 유형을 파악하여 전환 가능성이 높은 캣과 이글 유형을 핵심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평균 매출 금액, 가입 일수, 리뷰 평점을 기준으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셀러 리드 유형별 지표를 보시면 캣은 높은 매출, 우수한 리뷰 점수, 비교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며 샘플 수도 407명으로 충분히 확보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리뷰 점수는 다소 낮지만 가입 소요 시간이 짧고 전체 표본 수와 안정적인 수익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보조 타겟 모델로 적합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유입 경로를 분석했을 때 캣과 이글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오가닉 서치는 비용 없이 검색을 통해 유입이 된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정보 탐색, 구글링 등을 통해 접근한 고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캣과 이글 유형은 오리스트의 핵심 타겟층인 온라인 소중규모 판매자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오리스트는 온라인 중소상인을 위한 B2B 중개 플랫폼이기에 두 유형은 플랫폼 모델과 높은 적합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캣과 이글 유형은 셀러로서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유형의 특화된 리드 유인 및 유지 전략 수립이 고객 전환율 개선 및 고품질 리드 확보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오리스트 대시보드의 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대시보드는 총 4가지 경우로 나뉘며 각각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세일즈는 전체 판매 흐름 파악 및 매출 증진을 위한 전략 도모를, 로지스틱스는 배송 지연 문제를 완화하여 물류 효율성 증진을, 마케팅은 오리스트에 적합한 고객 모델 제시를, 마지막으로 리뷰스는 소비자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판매자 및 상품 관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구현된 저희 태블로 대시보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블로 대시보드에서 저희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먼저 나눈 카테고리로 세일즈, 로지스틱스, 마케팅, 그리고 리뷰스 이렇게 4가지 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먼저 세일즈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매출 관련 빅넘버와 그래프들이 나오겠죠. 이 시계열 그래프는 여러 가지 KPI, 매출, 세일즈 볼륨, 재구매율, CLV 등으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지금은 이얼리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쿼털리 또는 먼슬리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이렇게 비교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카테고리 세일즈 볼륨, 프로젝트별로 구분을 해놓은 그래프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이렇게 에버리지 페이먼트를 볼 수 있고 결제 타입과 CRV, 세그먼테이션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지스틱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빅 넘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필터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별로 같은 주, 그리고 다른 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number of orders로 필터링을 직접 하실 수 있어서 특정 숫자 이상의 주문 건수로 맵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 필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시계열 데이터로 지연율 또한 이렇게 표현해 보았고 판매자 또는 이제 캐리어 물류센터가 지연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렸던 마케팅 퍼널에 빅넘버를 넣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캣, 이글 등의 동물들, 애니멀 리드 타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실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리고 나는 캣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캔만 필터링을 해서 각각 수치를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모든 애니멀 타입 중에서 인더스트리만 보고 싶다 하시면 인더스트리만 이렇게 누르시면 또 그 타입만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스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뷰스 탭은 역시 전체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빅넘버들이 먼저 위에 들어가 있죠. 리뷰 수와 평균 리뷰 점수, 그리고 5스타, 1스타 리뷰가 얼마나 있었는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리아 그래프로 이런 실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리뷰가 쌓이고 있는지를 먼슬리, 쿼털리, 그리고 이얼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탑 10, 가장 평균 점수가, 리뷰 점수가 좋은 제품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고, 가장 낮은 제품 카테고리도 이렇게 따로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태블로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발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EDA 및 대시보드 구성으로 모은 인사이트에 대한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터머 앤 세일즈 전략입니다. 먼저 판매 성장 지원을 위해 시즌성 빅 이벤트 때 판매자가 최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프로모션 또는 광고를 지원하고 매출 변동 데이터 기반으로 판매자가 재고 및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데이터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 충성도 및 재구매율 개선 지원을 위해 포인트 적립, 추천 시스템 등의 추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재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개선 지원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결제 시스템 픽스와 Buy Now Pay Later (BNPL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픽스란 신용카드가 없는 고객도 할부 결제가 가능하며 볼레토보다도 빠르게 결제 승인이 가능하여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도시는 판매량과 매출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기 카테고리 재고 확보 및 빠른 배송을 지원하고 북부와 북동부는 물류 파트너스와 협력하여 배송비를 인하하고 묶음 구매 상품으로 판매를 유도하여 구매력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별 맞춤 프로모션으로 로우 그룹은 인기 카테고리 중심의 판매를 유도하고 하이 그룹은 물류 라우팅 최적화 및 판매자 공동 창고 운영을 통해 각 소비자층에 따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퀄리티 전략입니다. 높은 소비자 만족도는 곧 판매자에게 높은 매출을 초래하며 오리스트에 대한 신뢰도 및 충성심도 함께 올라가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부정적 리뷰에 대응하기 위해 리뷰 기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셀러 교육 및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점이 지속적으로 3점 이하인 악성 판매자들은 경고 및 퇴출을 진행하여 고객 만족도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략들을 고객인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책정하여 기본 구독 플랜에 더해 추가 구독 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가 구독료 및 고객 유입 또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스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SLA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는 계약입니다. SLA의 주요 목적은 물류 서비스의 시간, 품질, 효율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SLA의 서비스 수준 지표 및 KPI를 통해 특정 지역으로의 배송 소요 시간 및 완료율을 파악하고 판매자와 물류회사 간의 책임 분담을 명시한 후 SLA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및 비용 절감입니다. 또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신뢰 구축 형성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지스틱 대시보드에 있는 KPI를 활용하여 SLA에 정의된 기준과 비교하며 판매자와 물류회사 각각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 납품 소요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간 평균 지연율 10%를 초과할 경우 경고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납품 소요 시간이 적은 우수 판매자들에게는 노출 강화 및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물류회사의 경우 배송 일수, 동일 혹은 다른 주별 지연율, 지연 일수를 통한 성과 평가를 통해 물류망 최적화 상태인 PB에서 PE, RN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ES 내 배송과 PR, SP에서 RJ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송 물량 재배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퍼널 전략으로는 네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첫 번째로 오가닉 유입 강화를 통해 우수 리드 타입인 캣과 이글 유형을 확보합니다. SEO 중심 블로그 컨텐츠, 입점 가이드, 후기 등 정보성 컨텐츠를 제작하여 비용 없이 고품질 리드를 유입하고 브랜드 신뢰도 상승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DR 전환 프로세스 고도화입니다. 고가치 리드는 우수 담당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성과 기반 보상 및 재교육 체계와 유형별 응대 스크립트를 세분화하여 더욱 체계적인 영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환 유도 및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첫 판매 시 광고 크레딧 등의 무상 패키지를 제공하여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빠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치 리드 관계 강화 전략을 제안합니다.
캣과 이글 리드는 리뷰와 활동률이 높고 장기 고객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을 앞서 확인했는데요. 따라서 1대1 SNS 채널 운영과 전용 커뮤니티 개설로 충성도 강화 및 이탈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